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해온 습관 때문에 오히려 몸속 염증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이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먹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강황을 제대로 드시면 노년층의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관절 혈관 내 건강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의사들마저도 조용히 본인 몸 관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노년 환자만 진료하면서 강황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통증 때문에 5분도 못 걷던 분이 한 달 만에 시장을 돌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문고리 돌리기도 힘들던 분이 3개월 만에 다시 글씨를 쓰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했는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학을 오래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것을 드시고도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염증을 낮추는 강황 섭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스스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아침에 손이 잘 안 펴지고 뻣뻣하신가요? 무릎이나 허리가 이유 없이 쑤시는 날이 많습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뎌졌습니까?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나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자신 없으신가요?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몸 안에서는 이미 잠들었던 염증이 깨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염증은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관절을 고장내고 혈관을 굳게 하고 장을 예민하게 만들고 뇌 피로를 심하게 만들어 기억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염증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강황이 그중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해외 노년의학기관 연구에서도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만성 염증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강황만 먹으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강황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흡수율이 10배 가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강황이 효과 있는 강황인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지, 언제 먹어야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드는지 제가 20년간 환자들에게 실제로 써온 방식 그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강황을 이미 드셔보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드시거나 기름 없이 드시거나 양 조절 없이 드시면 그냥 색깔만 노랗게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식으로 바꾸시면 지금까지의 강황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이정수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한 칸씩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 드셨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황을 흡수되는 방식으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계단을 2칸씩 올라오셨습니다. 아침마다 굳던 손이 풀리기 시작했고 소화가 편해지니 잠도 깊어지기 시작했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한 가지를 더 올리고 섭취하는 타이밍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강황의 효과,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조합, 그리고 100세까지 병 없이 사는 식습관으로 바꿔가는 방법까지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매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강황이 노년층에게 특히 강력한지, 그리고 잘못 먹으면 왜 아무 효과도 없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강황 한 번쯤은 먹어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그 말씀 저는 아주 익숙합니다. 진료실에서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조건이 됩니다. 마치 새 집과 오래된 집이 같은 방식으로 물을 쓰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것도 잘 흡수하고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은 예전만큼 흡수하지 못하고 간은 이미 충분히 일을 많이 한 상태이며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뇌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넣어도 정작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노년의 몸을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장애물이 쌓인 하수관이 바로 장이고 오래 사용한 정수기가 간이며 내부가 녹슨 수도관이 혈관이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관리인이 뇌입니다. 이 네 곳 중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집 전체의 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아픈 곳만 바라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머리가 멍하면 뇌만, 소화가 안 되면 위장약만 챙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장은 아파도 티를 잘 안 냅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관절이 먼저 아프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장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 염증을 조절하는 힘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강황이 노년층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황은 단순히 염증만 누르는 재료가 아닙니다. 장에서 시작해 간을 거치고 혈관을 지나 전신으로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불씨를 하나하나 끄기보다 불이 번지는 길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편해졌다는 분도 계시고 속이 먼저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며 잠이 깊어졌다고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좋아질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자주 떠올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3세 이정수 어르신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전전하셨고 계단은 항상 난간을 붙잡고 오르셨습니다. 건강식품도 정말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걸 바꾸지 말고 드시는 방식만 바꿔봅시다. 강황을 끼니와 따로 드시던 걸 음식과 함께 드시게 했고 흡수가 안 되는 조합은 빼고 몸이 받아들이는 조합으로 바꿔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손이 먼저 풀립니다. 또 한 분은 69세 박영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늘 더부룩하고 잠을 깊이 못 주무셨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책을 읽다 덮는 날이 많다고 하셨죠. 이분 역시 강황을 먹어본 경험은 있었지만 별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저는 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과 조합을 바꿨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잠들면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이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조용히 회복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강황은 많이 먹는다고 빨리 좋아지는 재료가 아닙니다. 노년의 몸은 특히 그렇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장이고 간이고 혈관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앞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은 먹고 있는데 몸은 그대로라고 느끼십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는 더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염증을 억지로 눌러두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강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하는지, 아침이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 느끼고 어떤 분은 늦게 오는지,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왜 기준이 되는지까지 노년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몸도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는 거냐?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강황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강황의 가장 큰 특징은 몸에 들어와도 그냥 통과해 버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땅이 단단히 굳어 있으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듯이 강황도 준비되지 않은 몸에서는 흡수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별로였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공복에 강황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시작입니다. 강황은 기름과 함께 들어가야 몸이 알아봅니다. 혼자 들어오면 낯선 손님처럼 그냥 보내버립니다. 반대로 음식과 함께, 특히 몸에 부담 없는 기름과 같이 들어오면 이건 필요한 재료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바꿔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복에 먹던 걸 끊고 식사와 함께 드시게 하는 것. 이것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많이 틀리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아침이 무조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노년의 몸은 아침에 위장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강황을 넣으면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저녁에 하루 활동을 마무리하고 몸이 내려앉을 때 강황을 드시면 염증이 가라앉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잠자리에 들 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저녁 섭취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몸이 예민한 분, 소화력이 약한 분, 약을 많이 드시는 분, 잠이 얕은 분마다 맞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황은 약이 아니라 몸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음식이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십니다. 효과가 있다니까 더 먹어야지. 그런데 노년의 몸에서 이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강황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염증이 더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이 부담을 느끼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밀어붙이면 닫히고 기다려주면 열립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어린 나무는 물을 한꺼번에 줘도 괜찮지만 오래된 나무는 조금씩 자주 뿌리에 맞춰줘야 합니다. 강황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소량을 몸이 받아들이는 타이밍에 꾸준히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달쯤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확실히 덜 신경 쓰여요. 이게 정상입니다. 염증이 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덜 불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이 움직임의 변화, 그 다음이 수면과 피로도의 변화입니다. 몸은 항상 안에서부터 천천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강황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 맞게 길을 열어주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염증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좋은 방향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노년층에게 꼭 맞는 지속 기준, 그리고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주의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게 된다고? 저는 이 질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포기해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프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 나이면 무릎 아픈 게 정상이지. 잠을 깊이 못 자는 건 나이 탓이지. 요즘 기억력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지. 이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 몸은 더 이상 회복 신호를 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표정이 굳어있는 어르신들입니다. 통증 하나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식습관의 방향을 바꾸고 몇 달이 지나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강황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건 한 가지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노년의 몸은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아침에 손을 쥐었다 폈을 때 조금 덜 뻣뻣한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한 박자 늦게 차는 변화. 밤에 뒤척이다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경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먼저 옵니다. 이정수 어르신도 박영애 어르신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요. 그 말 다음에 꼭 이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이랑은 달라요. 그게 시작입니다. 노년의 회복은 완치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몸을 망가뜨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몸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젊을 때처럼 밀어붙이는 관리법, 이것저것 한꺼번에 쏟아붓는 방식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황은 그 흐름을 바꾸는데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가? 계단을 내려갈 때 괜히 손잡이를 더 꽉 잡지 않아도 되는가? 손주 손을 잡을 때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는가? 노년의 건강은 바로 이런 순간들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에 뭘 더 넣을지 고민하기 전에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부터 만들어주자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노년의 몸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떠오르신다면 말없이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석 달 뒤 아침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